그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이런 유미주의를 유럽에서 가장 유미주의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예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오스카 와일드.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페도의 예향을 받았어요. 예술이 자연과 인생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과 인생의 예술이 모방이다. 해바라기 꽃을 꽂고 다녀요. 무겁지도 않나? 그걸 어떻게 꼽나? 어때요, 제 모습이? 가만히 봐요. 매력 있어요? 좀 이따 그래 봐요. 없어도. 자기는 무엇을 냈는데.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눈, 귀 수술을 권위자입니다. 거기다가 고고하게 민속학자의 요나단 시프트에 관한 연구소도 있고, 빅토리아 여왕의 안경 담당이에요. 버나드 쇼 아버지 눈도 수술해준, 이 아일랜드거든. 버나드 쇼도 고향이 아일랜드고, 오스카 와일드도 아일랜드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아일랜드란테가 뭐 섬나라 빤하니까 다 알죠. 더블린데 잡지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비밀을 밝힌 글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어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가는 게 바늘이 아닙니다. 에집트 그 기둥 있죠? 나중에 사진 나와요. 이런 거. 저걸 이제 클레오파트라 바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런던, 파리, 뉴욕 세 군데 있는데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께 아니라는 거죠. 그 전시됐거나 딴 건데 뭐 누구 왕하면 모르는데 클레오파트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집트는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다 안단 말이죠. 이겁니다. 런던에 있는 거. 아버지의 주문. 결혼 전에 다른 여자에게서 3남매를 가졌어요. 기사자기를 받았는데 추문에 시달리기. 아버지 얘기입니다. 안과 의사 얘기입니다. 동료 딸 환자를 클로로폴름으로 마취시켜가지고,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난다. 완전히 신문에 난다, 저는. 그런 남자야. 이렇게 추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좋아요. 작가이자 독립운동가이고 여권론자이자 선거개혁론자이고 아일랜드 설화수집가. 왜냐하면 이때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거든요. 식민지에서 끈질깁니다. 독립운동이. 정말 아일랜드 독립운동은 지구상에서 제일 치열해요. 오죽하면 그걸 영국이 지배 못해요. 수백 년 동안 먹으려고 작정했는데도. 저기 뭐 원정을 수없이 가거든요. 왕들이. 영국의 소원이 그냥 아일랜드 식민지만을. 결국은 북쪽만 간신히 좀 먹고 남쪽은 독립국 그대로잖아요. 참 끈질긴 민족이야. 버나드 쇼니 뭐니 전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윌리엄 바틀 예츠 이런 사람들이. 오스카 와일드는 유미주의자거든. 유미주의 땅에는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아름다우면 됐지 나라 독립하면 못하냐 이거예요. 난 그게 싫어요. 아무리 아름다움 좋아해도 나라는 찾아야 될까 이거. 3남매 중에 두 번째가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딸 원했던 어머니가 오스카를 예장시키고, 어머니도 또 이상하죠. 아들이 막 아들을 시키지, 뭐 또 딸 예장까지 시킬 게 뭐 있어요. 놓은 대로 하지. 남편의 추문 때문에 명예훼손 재판 패배해요. 져요. 딸이 죽어버리고, 남편 죽자 파산지경에서 런던으로 가버립니다. 맏아들 가난해. 남편이 수집했던 아일랜드 민요를 소개하는 글로 연명하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오스카 와일드 둘째 아들은 감옥에 갇혔어. 동성애로. 면회 가는데 면회도 안 시켜줘. 맏아들이 묘비도 못 세운 채 지내다가 오스카 와일드 기념사업회에서 그 묘를 옮겨가지고 어머니 묘를 해줍니다. 오스카 와일드
뭡니다.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생간에 지금 오스카 와일드 센터가 돼 있고, 이사했다가 어머니, 이땐 잘 나갔죠. 어머니가 살롱 개체가 더블린에는 명망가들 다 모여들고 학교 갔는데 성적도 우수하고 그리스 고전어까지 최고 수석 이랬거든. 여동생 죽어요. 형하고는 사이 안 좋아요. 이거 생각입니다. 생각 아니라 아버지 옵달믹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병원이에요. 와일드 생각이기도 하고. 자, 이 옷 보십시오. 이게 지금 봤던 저 병원에 길을 하나 두고 그 병원 집이 있고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공원이에요. 공원에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가 산책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거거든요. 이 색깔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오스카 와일드 보면 저 색깔의 옷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장학금으로 더블린 대학 가요. 이 교수에게 이제 감동받은 이 교수는 그냥 석학입니다. 폴리메틱 하는 건 석학입니다. 다방면에 다 많이 아는 거. 와일드가 처음으로 위대한 스승을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서 그리스 시대 동성애를 배워요. 그래서 다시 옥스퍼드로 갔거든. 재학 중에 프리메이슨 하다가 개신교, 가톨릭, 종교 다 관심 가지고 다 거쳐요. 그러다가 아까 나왔던 존 라스킨과 페이타 여기에 이제 심취합니다. 그래서 러스킨과 페이타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완전히 그 이론을 체득한 뒤에 사회 문제는 떼버리고, 러스킨은 사회 문제를 했거든. 다 떼버리고 미학만 가지고 심취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오스카 와일드. 상당히 정상적일 때입니다. 댄디 보이거든요. 예. 밝은 녹청색. 그래 말해요. 밝은 녹청색. 하는데, 저기는 브루 차이나로 나오는데, 보통은 차이나 브루라고도 한대요. 차이나 브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차이나 브루. 그 색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차림새는 어떠냐? 장발에 뭐든지 그냥 시니컬하게 깔본 데다가 남성다운 아주 그런 스포츠는 또 좋아해요. 복싱것. 그 다음에 방은 막 공작 기시라든가 릴리, 해바라기, 이런 색깔. 그런 걸로 그냥 방을 쫙 다 꾸며놓고, 지 옷도 그런 거 입고, 장발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해바라기 여기 탁 꽂고, 해바라기 꽃을 이렇고, 가끔 릴리하고 같이 꽂기도 하고. 걸어 다니는 화병이죠. 수제로 이름 나요. 저 상이 주디케이트라는 그 상이 옥스포드의 베스트 컴포지션 영장문의 옥스포드 재학생 영장문 1등 상이거든. 그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유명한 수상자들 중에 보면 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매슈 아놀드, 러스킨 뭐 저런 사람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옥스포드 그 상 받았다 하면 그건 그냥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인문학상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다 좀 이상해요. 머리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머리 너무 좋은 애들 있으면은 조심시키세요. 그러다 미국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너무나 인격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유럽에서 장사가 안 되면은 미국 가면 다 성공해요. 그래요. 프로이트도 그랬거든. 프로이트 유럽에서 장사 안 됐어요. 미국 가서 날렸습니다. 미국 교수들이 막 미쳐버려요, 프로이트한테.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도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미국과는 얘기해서가지고 저 봐요. 200회 강연 얼마나 인기 있었으면 뉴욕 세관에서 나는 내 천부적인 재능밖에는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참 건방진 놈이지. 건방진 자식이야.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그래요. 이 앉아서 담론을 할 때 제일 담론을 재미있게 하는 게 오스카 와일드라고 합니다. 세계문학사에서. 버나드 쇼도 잘하거든요. 버나드 쇼는 비꼬아 가지고 웃기는 걸 잘하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게 아니고 원래 귀족들이 나중에 나와요. 귀족들이 싫어했어요. 인간 망종, 영국 귀족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있다가 오스카 와일드 오면 그냥 픽하고 뭐 이래 깔보다가 그 옆에서 떠드는 이 얘기 들으면 다 조용해진대요. 가만히 앉은 척 하면서 그 얘기 듣더라고. 그만큼 화술이 좋은 거예요. 차림 보십시오. 나른한 표지에 벨벳 자켓에 짧은 바지에 검은 비단 양말 차림에다가 4개월 여행했던 게 1년간. 비판도 막 신문에서 이 봐요. 앉는 폼도 저게 버릇없는 쌍것들이지.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닌 거죠. 결혼합니다, 이 여자와. 참, 이 여자는 재수없게 걸린 거죠. 콘스탄스 와일드. 아일랜드 변호사 딸이고, 참 멀쩡한 여자죠. 둘 사이에 아들 형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해버렸거든요. 참 똑똑해 보이잖아요. 이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구속되니까 성까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봐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름을. 해외로 나가요. 1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전사해버려요. 둘째는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거든. 얘는 그대로 커서 살아요. 살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묘소도 봐주고 합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부인이.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법은, 동성애는 전 유럽에서 아주 엄벌에 처합니다. 전에 우리 차이콥스키 얘기도 했죠. 차이콥스키가 자살했잖아요. 비속 먹고 자살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전 유럽이 다 그럽니다. 동성애는. 그랬거든.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다가 아버지 묘소를 베르라 쉐즈, 파리입니다. 파리로 옮깁니다. 나중에 묘지가 나와요. 아들 남기고 죽었고, 그 둘째 아들 5살 때 모습입니다. 첫째 형은 1차 대전 때 죽고, 이게 바로 둘째 아들 나중에 커서 제대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죽은 뒤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트리니티 칼리지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멸례도 하고 아버지 멸례도 하고 다 해주고 저게 바로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와일드 가족들이 살았던데, 자, 첫 동성애자 로버트 로스입니다. 이건 뭐 이 바로 얘기예요.
17세 때부터 와일드와 동성애를 했다. 로스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나 다 귀 기울여 와일드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그만큼 강렬히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화려한 공단 천저고리에다가 밤색 고급 반바지에 검은 비단 양말, 커다란 넥타이, 사각모, 백합과 해바라기 꽃 손에 들고 탁 가요. 우리나라 꼭 이상보다 더하죠. 이상보다. 행복한 왕자,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알죠. 참 잘 쓰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동화예요. 나는 이 행복한 왕자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어린 왕자는 나는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아직도 내 완독을 못했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나도 좀 이상하죠. 왜 그게 재미없는지 끝까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재밌나? 거기 법정 스님이 쓴 후기를 보면 진짜 재밌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법정도 이상하지 뭐. 교수님 순수하지 않아요. 난 행복한 왕자 이건 참 걸작이라고 봐요. 참 인생이 있잖아. 인생이 어떤 거랑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걸작이에요. 행복한 왕자. 참 따뜻하지요. 그럼 도리언 그레이 초상. 이걸 보면요. 오스카 와일드가 아주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인간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가를. 유일한 소설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예술가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다. 예술을 드러내고 그 창조자를 감추는 것이 예술가의 목적이야. 그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어떠한 예술가도 무언가를 증명하길 원하지 않아.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진실된 것 스스로 증명될 수 있는 거다.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은 예술을 위한 소재야. 이건 뭡니까? 아까 칸트가 말했던 진선이 합쳐지는 미가 아닙니다. 진선과 관계없어요. 아름다우면 돼. 그렇죠? 관계없어.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 일은 그것이 사람들이 가동할 때 용서된다. 모든 예술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미주의 기본입니다. 아까 고띠에하고 똑같죠. 소설입니다. 도리언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레이는 실제의 나 자신은 이 캔버스 위에 옮겨지고 이 캔버스 위에 그려진 내가 실제의 나로 옮겨지도록 해라. 쉽게 말하면 그냥 도리언 그레이가 그냥 자기 초상화를 보고 그려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림이 나하고 내 인생 그 자체가 되도록 그려라. 저 주문 자체도 사실 어렵죠. 11배는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도리언 그레이가 좋아했다 그냥 끝나고 자살해버린 여자예요. 헨리 워튼경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민주의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쾌락뿐이다. 그 중에서도 관능적이고 육체적 쾌락이다. 때문에 인간은 항상 관능의 작용을 예민하게 하여 육체상의 쾌락을 향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젊은 시절에 하난다. 쾌락과 타락의 18년 동안. 이 사람을 도리언 그레이는 이 사람을 존경했단 말이죠. 이 사람 철학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향락을 한 거죠. 18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진이 빠졌어. 도리언 그레이는 홍한 그대로나 쾌락에 시들을 하고 불안해졌다. 초상화를 보니 회색 머리칼에 주름투성이야. 입술에는 피가 서려 있고 그림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자 그레이는 초상화의 가슴을 찔러. 병원을 뚫고 가보니까 그레이는 죽어 있고 초상화는 지금까라는 모습 그대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설명해 볼래요? 그림을 그릴 때 화가에게 내 인생을 그림을 하나로 담아내라 이랬죠. 그래, 그랬거든. 그래 뒀는데 초상화는 그냥 서져 있어. 이 도리언 그레이 자신은 18년 동안 온갖 남봉을 다 피우고 하다 보니까 꾸깃꾸깃해졌죠. 그러니까 그림도 그래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그렸으면. 거짓말 하려면 고려해야 돼요. 그냥 고려해야 돼. 그랬거든. 근데 도리언 그레이는 자기 자신 자기 얼굴 안 보니까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 그림 잘린다 싶어 딱 보러 가니까 그 그림도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흉악하게 변했으니까. 그게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 확 찌르고 자기도 자살했다. 죽었어. 죽은 뒤에 조문교대를 가보니까 정작 본인은 죽었고 그림은 옛날에 그렸던 아름다웠던 청년 시절을 도리언 그레이 모습이 그대로 그림은 있었다. 참 신비하죠. 근데 신비하지만은 좀 거짓말이면서도 참 많은 걸 느끼게 하지 않아요? 삶에서. 내 참모습을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든가 뭐 하는 날. 참 소설 괜찮아요. 그 다음 살로메, 이건 다 알죠? 바로 그 살로메입니다. 성서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왕이 춤추면 소원 들어주겠다. 딸이 그냥 계속 유한 모가지 달라. 살로메 어머니 헤로디아는 안티파스 동생 필리포와 결혼했어. 이후 안티파스와 결합했어. 그 불륜을 요한이 비판하니까 투옥시켜 목이 잘랐거든. 저 그림 보세요. 이건 생략을 하고 와일드가 참고한 게 뭐냐면 프로벨의 새 이야기. 이걸 월터 페터가 번역을 했어요. 헤로디아 이래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비슷해요. 줄거리는. 헤로디아가 둘째 남편을 위해 생일잔치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자기 비난하는 요한을 죽일 계획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딸이 요한은 목을 원하도록 유도해서 요한은 그 업무 모른 채 계속 왕을 모욕해요. 그 예언자도 금방지 죽을 걸 몰랐어요. 요한 머리에다 살로메를 입 맞추고 자살 혹은 왕이 죽였다. 요한 목 칠 때 그 제자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살로메. 그림이 아름답죠. 그림은 아름답죠. 근데 저기 뭐가 없어요? 진선이 없는 아름다움이죠. 여러분도 아름답다고 봤죠? 근데 진선이 없으니까 어때요? 칸트가 말하는 숭고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은 어느덧 칸트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몰로라는 화가가 그린 거. 그 다음에 위즈만이 쓴 반자연. 위즈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살로메 등장하는 게 하이네, 아타트롤, 라포르그, 프랑스, 살로메, 메리메, 헤로디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 책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 사람 사파예요. 이 사파를 보니까 정말 잘 그렸어요. 아주 신비로워요. 상상력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것도 봐요. 저거는 좀 마녀처럼 보이죠?
그 진선이 없는 그는 아름답지도 않다. 저 여자 봐. 이 여자는 아름답게 안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작 스커트를 입은 걸로 그린 거죠. 참 사파 잘 그렸죠? 사파가 참 명물이에요. 클라이막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애인이 생깁니다. 더그러스. 존 숄토 더그러스. 알제리 여행을 가서 앙드레지드도 만나요. 앙드레지드도 동성애거든. 앙드레지드도. 이때 더그러스와 아버지가 모멸의 화환을 음모합니다. 모멸의 그 화환을 보내려고 음모를 해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인이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알고는 이미 너 소문 다 났으니까 빨리 프랑스로 도망가라. 오스왈드 안 가요. 애인 두고 못 가거든. 안 가는 거야. 결국은 잡혔죠. 잡혔는데 뭐 법정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입담 좋은 사람이. 안 되거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둘 연애할 때. 와일드를 소돔마이트. 위에 건 스펠이 잘못된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써서 규탄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버지도 처음에 고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봤단 말이죠. 보는데 말로만 이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가 도리어 명예훼손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졌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고발해가지고 이제 징역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가만히 있지 왜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막중한 풍기문란죄 여기에 걸립니다. 그냥 동성애라도 징역을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저 죄가 제일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비역죄가 아닙니다. 비역죄가 아니고 그 영국에서 동성애 사라진 게 67년입니다. 죄로 사라진 게. 투옥됐거든. 투옥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성인 남자만 수행한 런던에서 가장 큰 과목 여기 있다가 와일드 재판하는 그 풍자 그림입니다. 거기 있다가 쇠약해져가지고 2개월 동안 요양소에 갔다가 다시 리딩 감옥으로 옮겨요. 거기서 2년형 받았거든. 마지막 6개월 돼야만이 출소 6개월 앞둬야만이 집필 허가가 나와요. 거기서 쓴 것이 10년에서라는 옥중기라는 말입니다. 옥중기. 여기입니다. 이 과목은 나중에 없어졌다 그래요. 2013년에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와일드가 있던 방이 사진이 남아있어요. 저렇게 좋은 과목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렇게 좋은 과목이 없어요. 옥중기거든. 어머니 죽음을 옥중에서 아내로부터 들었고 사르메는 파리에서 공연이 되고 있고 옥중기를 집을 시작해서 더그레스에 보내는 편지로 썼는데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10년에서 Di profundis, 10년에서 라틴어로 from the death.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from the death.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소리를 지른다. 그런 거죠. 이게 옥중기거든요. 이 첫 구절이 유명해요. 고통은 매우 긴 한순간이다. 저 구절이 one very long moment. 저게요. 여러분 고통을 인생살에서 고통을 관상 보니까 별로 안 겪어본 것 같은데 또 그래 말하면 아무리 평탄한 인생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고생해봤죠.
고통이라는 게요, 지내놓고 생각하면은 순간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역을 2번 살았는데, 한 번은 한 5달 살고, 한 번은 2년 6개월 거의 한 3년을 살았거든요. 2번 살았는데, 생각에는 뒤에 그 오래 산 거는 굉장히 오래일 것 같죠. 추억이 한순간에. 다 한순간이에요. 그냥 딱.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가 딱 그걸 겪어본 거예요. 아, 어떻게 저걸 알았는지 몰라요. 계절로도 안 나누어져. 시간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 시간 회전하는 거다. 저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첫 구절이. 그 나왔거든. 궁피부 극치야.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아. 그 프랑스 가서 루앙에서 그래서 만났거든. 둘 다 가족으로부터 재련당해서. 와일드 아내는 만나주지도 않아. 아들과도 못 만나게 해버려. 돈도 안 보내줘. 나폴리에서 몇 달간 함께 지내다가 방랑해. 마누라 죽어버렸어. 형도 죽었어. 애들을 안 만나줘. 그러다 리딩 감옥 노래 시집 내고 마지막 주소입니다. 파리거든요. 파리에. 이 호텔이 나중에 마론 브란도도 왔대요. 그 다음 보르헤스, 그 유명한 보르헤스.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이 행복한 왕자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스페인. 보르헤스 유명한 소설가 있죠.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난 못 가봐서 방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놨대요. 파리에. 오스카 와일드가 잤던 방. 호텔 이름이, 호텔이 지금은 이제 인류 호텔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 갔을 때는 별 호텔 아니었대요. 유명한 호텔 아니었대요. 나중에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파리에서 죽었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벨라쉐즈로 옮겼습니다. 벨라쉐즈입니다. 벨라쉐즈는 뭐로 유명하죠? 파리 커뮌이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데고, 그 파리 커뮌 그 묘지가 거기 다 묻혔고, 통고 그 벽이 있고, 그 뒤에 프랑스 사회당 관련 인사들 다 그 묘지에 묻혀 있는데, 그 유명하죠. 벨라쉐즈. 그런데 저게 오스카 와일드 묘지거든요. 나도 우리 그때 갔을 때 저거 다 기억나죠? 어? 저거 있었나요? 저거 봤는데 기억 안 나요? 왼쪽에 있었나? 아, 왜 기억 안 나요? 이게 여기 한쪽이에요. 한쪽을 큰 게 한 거고, 이게 뭐 같아요? 여자들 키스입니다. 그 왜 동성애 하는 남자한테 가서 저렇게 돌에 대고 키스를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 묘를.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그 풍경이. 저기에 키스를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시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오스카 와일드 묘지입니다. 웃기죠? 저 봐요. 막 글씨도 쓰고, 뭐, 제일 낙서가 많고 더러워요. 그게 막, 닦기 바쁘대. 닦아놓으면 또 얼마 가서 또, 그래, 나중에 놔둬 버렸대요. 키스할 데 없게. 그래도 할 데 없어도 또 키스할 거예요. 뭐, 표지판. 그것도 꽃까지 갖다 놔요. 저리 말하면 이치로 따지면은 동성애니까 남자들이 갖다 놔야 되지 않나? 여자들이 왜 난리야? 웨스트민스터로 옮긴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오른쪽에 오스카 와일드 있죠. 아내 묘지. 이것도 둘째 아들이 다 해준 겁니다. 아내를 또 저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 참 가만히 못 있어. 오스카 와일드하고 대화한다고, 런던에다가. 참 재미있죠? 그래도 동상에. 자,
끝내겠습니다.